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을 제가 주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와 같이 이제 묶여 있다가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를 좀 따로 분석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아 주가 먼저 보면 9,11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금요일에. 두산 인프라코아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매각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 외 종가가 2.3%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량이 꽤 많이 터진 편인데요. 지금 100만 주 이상 터져서 월요일에도 추가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이 패턴이 조금은 상승을 멈추고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패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좀 했고, 그래서 인프라코아 매각 소식이 어떻게 이 주가를 움직일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외국인 지분과 기관 지분은 감소하고 외국인 지분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초반에 이제 상승할 때는 외국인 지분이 감소하다가 이제 U자로 조금씩 들고 있고요. 기관 지분은 이제 여기 중간쯤부터 서서히 지분을 팔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좀 되었고, 주봉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이 저항 구간 요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봉 또한 생각 많이 저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2007년, 8년 이렇게 건설 기업들이 잘 나갈 때보다는 많이 아래에 있는 편인데요. 일단은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한 추세라 가지고 월봉상으로는 그래도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거래량도 많이 터진 상태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는 일단 건설 중장비 기업이죠. 네, 그래서 굴착기, 그다음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중국 시장을 노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시가총액은 현재 1조 9,671원이고요. 거의 2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조에 달하는 기업이고요. 재무제표 보면 이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있는데 매출액이 이제 매년 6조, 이제 7조, 8조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2020년에는 살짝 이제 정체 구간. 근데 여전히 그래도 높은 실적이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천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3천억, 4천억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업 실적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순수 실적이 아니고요. 두산인프라코아에 포함된 두산밥켓 실적도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산밥켓의 실적을 제외를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아 실적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몇천억 하고 순이익이 몇천억 하는 기업이니까요. 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불안정하다는 모습이 이제 유보율인데요. 유보율이 아주 적습니다. 매년 돈을 잘 버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DRCC 소송이나 뭐 이런 그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좀 꼬인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돈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모아둔 기업이 아닙니다. 살짝 그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고요. 지분을 보자면 지분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8인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35%에 달하는데 이제는 현대중공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8,500억을 주고 이제 이 주식을 매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두 번째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7%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지분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42%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이거는 뭐 매번 말씀드린 거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8,500억에 지분 34%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올 3분기에 두산인프라코아 매수죠. 네, 인수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인수가 되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자회사로 돼 있을 건데 계열사죠. 계열사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두산
쪽에 있으면서 이제 부채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주가가 억눌려 있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이제 이름을 달고 나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인적 분할이 진행되어서 알짜 회사인 두산 마켓이 좀 분리되어서 따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한 가지 찝찝한 점이 있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가 5월 15일에 이제 재개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수량이 많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 그 다음에 HLB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여기 두산인프라코아가 그 다음에 어, 이름이 불리어질 정도로 그만큼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이제 공매도 잔고를 제가 가져왔는데 1069만 주고요. 최근에 공매도 상환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거의 잔고가 변하지 않았고요. 1000만 주 정도 있고요. 공매도 수량이. 공매도 잔고는 95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억이라도 보셔도 되고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두산인프라코아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저는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많은 주식들은 별로 건들고 싶지가 않아요.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더러운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네,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런 점은. 그 다음에 공매도와는 다르게 이제 대차 잔고가 있는데요. 대차 잔고는 이제 주가 횡보 구간에서 대차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높은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한 편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뭐 8,000원 초반에서 9,000원까지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횡보를 했고, 근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한 것 같은데요. 대차 잔고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잔고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점, 조금은 네, 공매도 잔고도 같이 감소를 좀 했다면 주가가 좀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의도인지 아직은 움직임이 없네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기관과의 외국인의 지분인데요. 기관 지분은 이제 기관은 계속 이제 순매도의 입장이고 외국인이 이 횡보 구간에서 서서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 주가 횡보 구간에서 네, 요 구간에서 서서히 지분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한 2%에서 3% 정도에서 지금 거의 6%까지 지분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기간도 매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조금 찝찝한 점은 이제 공매도가 여전히 많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지분이 괜히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이제 그런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될 거고 두산인프라코아도 두산의 네, 빚 많은 기업이었죠 사실 빚 많은 그룹에 포함이 되어서 실적이 좀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횡보공을 끝내고 좀 상승을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워낙 많은 기업이라 5월 달에 또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참 가늠이 안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선에서는 사실 별로 건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산 DRCC 소송이 있었죠. 이런 이슈들을 좀 보겠습니다. DRCC 소송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DRCC라는 것이 두산인프라코아 잘 아시겠지만 두산인프라코아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FI 지분이 20%가 있습니다. FI라는 것은 이제 어, 기관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이 DRCC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DRCC라는 네, 중국 쪽 자회사를 이제 매각을 원했는데
두산 측에서 그 매각을 하지 않게 방해를 좀 했다. 일부러 매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송을 좀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측에서 거의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네, 판결이 났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RCC FI가 네, 이 FI라고 부르는데 FI가 이제 자기네 지분을 좀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수주주가 이제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DICC 소송에서 네, DICC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래그 얼롱은 이제 콜옵션 이렇게 콜옵션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최종 매각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같은 금액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콜옵션. 네. 그래서 DICC 이 지분을 FI 지분을 현대중공업에서 가져간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거를 좀 우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 어,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간다면 뭐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두산인프라코아 매각 시에도 분명히 이 건수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비전을 좀 봐야겠죠. 조금 이제 공매도도 많고 이렇게 뭐 우발 채무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은 불안하긴 했는데 기업의 유보율도 별로 없고요. 근데 비전은 좀 있습니다.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3.3%,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1.2%로 이 점유율을 합치면 이제 글로벌 7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럽 쪽에 300대 규모의 입찰 이 중장비 기업이 아니 중장비를 이제 입찰을 했는데 경쟁사를 제치고 최대 물량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21대를 프랑스 쪽에서 이제 확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가 국내 건설 장비 시장에 2021년에 굴착기 1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굴착기나 뭐 중장비 이런 거를 선보이고 있고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노린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뭐 새로운 시스템이 있었죠. 네. 어, 무슨 스마트 시스템이었나 뭐 그거를 해가지고 같이 좀 연계해서 네, 두산인프라코아 중장비를 판매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데 일단은 기업 비전은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중장비 구매가 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불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장비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아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네, 아직은 불안한 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매각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저는 좀 꺼려지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두산인프라코아가 현대 이름을 달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